1948년 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수정이 태어났습니다. 첩첩산 중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초가집이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도철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일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좋아 농사일은 물론 집 짓는 일까지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도철이가 하면 틀림없어. 이웃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옥수는 얌전하고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정은 그런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자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집안을 돌보고 어린 수정은 마당에서 닭들과 놀며 자랐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가 해준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수정아, 많이 먹어라. 아버지가 자신의 반찬을 수정이 그릇에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징집되어 떠났습니다. 수정은 2살이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53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처음 아버지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어머니가 이야기해준 다정한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해주고 옷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수정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도 긴장한 듯 수정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버지는 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상관없어.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수정은 어머니의 치마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부모님의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소리와 어머니가 사과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물어보려고 하자 어머니는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넘어져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아버지의 음주가 잦아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집안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들어오시면 방에 가서 조용히 있어. 어린 수정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불안정했고 혼잣말도 더 크게 했습니다. 다 죽었어. 다 죽어버렸어.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어머니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누우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소리에 수정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시끄러워!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에 수정은 깜짝 놀라 문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서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수정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와 어머니가 맞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뺨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정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일어나는 일들이 말입니다. 수정은 점점 집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어머니가 다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아빠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왜요? 그냥 우리 집 일이니까. 수정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웃으며 놀았고 어른들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집만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수정은 장독대 뒤에 숨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지면 어머니가 작은 손짓으로 숨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숨자. 어머니의 속삭임은 수정에게 일종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재빨리 몸을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이 숨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은 이미 수정에게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점점 더 단단히 잠기고 있었습니다. 1955년 봄 수정이 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화를 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긴팔 저고리로 팔에 멍을 가렸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분가루로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옥순이 왜 이렇게 말랐나?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농사일이 바빠서요. 옥수는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도철의 변한 모습을, 그리고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말입니다. 저 집에서 또 소란이군. 전쟁 다녀온 사람들이 다 그래.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는 산길로 1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했지만 수정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수정아, 왜 말이 없니? 담임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수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의 팔에 큰 멍이 들어있는 것을 김 선생님이 발견했습니다. 수정아, 이건 어떻게 다쳤니? 넘어졌어요. 수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은 전날 밤 아버지가 화를 내며 수정까지 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시골에서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여겨졌습니다.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의 폭력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결에 소리를 지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저기야, 저기 왔어. 아버지가 잠꼬대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꿈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깨어난 후에도 화를 냈습니다. 왜 깨워? 왜 자꾸 건드려? 그러면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수정은 옆방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눈가도 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문에 부딪혔어. 어머니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두꺼운 화장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옥순 얼굴 좀 봐. 한도철이 또 그랬나 보네. 전쟁 후유 중이라지만 그렇다고 처자식을 때려야 쓰나?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옥순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비위를 잘 맞춰야지. 여자가 조심하면 되는 건데.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해. 옥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밥은?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급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고작 이것뿐이야? 죄송해요. 장에서 살 돈이. 돈? 돈이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매일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뭐해? 저도 일하고 있어요. 품삯도 받. 그까지 품삯으로 뭘 하겠어? 아버지가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잘못했다고? 매번 잘못했다고만 하면 돼.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시끄러워. 아버지의 주먹이 어머니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정은 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정이 달려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방에 있어. 수정아. 어머니는 피를 흘리면서도 수정을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수정아. 아빠가 무서워요. 어머니는 수정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무서워하지만 갈 곳이 없어. 외할머니 댁은요?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아빠가 찾아올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다시 긴팔 저고리를 입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더 두꺼운 분가루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가 너무 심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아, 얼굴이 왜 그래? 넘어졌어요. 이런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거야? 정씨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아, 너무 참지 마. 이건 아니야. 정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집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정씨 아주머니가
옥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옥순아, 잠깐 나와봐. 뭔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정씨 아주머니의 말에 옥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큰일. 지금도 충분히 큰일이잖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옥순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정씨 아주머니의 방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왔다고? 정씨 아주머니요. 무슨 일로? 그냥 안부 물으러요. 아버지는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혹시 딴소리 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폭력은 더욱 심했습니다. 수정은 그 모든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수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거야. 엄마와 함께. 하지만 7살 아이에게 그것은 아직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침묵은 너무 깊었고 그 침묵은 폭력을 더욱 정당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과 어머니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의 불씨였습니다. 1958년 여름 수정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 달 넘게 비가 내렸고 산골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도철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악몽은 매일 밤 찾아왔고 낮에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기다. 저기 왔어. 그러면 어머니 옥순이 달려와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도철은 옥순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밀쳐내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3주째 마을과 외부를 잇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식료품도 떨어져 갔고 무엇보다 도철이 마시던 소주가 바닥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아 폭력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금단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철은 손을 떨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초조해했습니다. 집안을 계속 배회했습니다. 술이 어디 있어? 여보, 집에 술이 없어요. 없다고? 어디 숨겨뒀지? 도철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을 뒤엎고 곳간을 어지럽혔습니다. 정말 없어요. 장마 때문에 사올 수가 없어서요. 옥순이 설명해도 도철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숨겨뒀어. 그는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철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정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뭘 했어? 도철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정이와 함께 기다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도철이 옥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었지? 그렇지? 그런 일 없었어요. 하지만 도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옥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세게 때렸습니다. 옥순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일어나! 도철이 발로 옥순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아파요. 그만해요. 옥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정은 방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심하게 맞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철은 부엌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오늘은 끝내겠어! 다 끝내버리겠어! 칼날이 번개빛에 번쩍였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도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수정이가 보고 있어요. 수정이도 마찬가지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철이 칼을 들고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죽어버려! 그 순간 수정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수정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있던 화로 집게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만해! 수정의 외침이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도철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수정아, 들어가. 어머니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이 애가 뭐 하는 거야? 도철이 칼을 들고 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를 때리지 마세요! 수정이 화로 집게를 높이 들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작은 손에 든 집게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는 못 참아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철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딸의 모습에 뭔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수정아. 왜 우리를 때려요? 왜 엄마가 아파야 해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순간 도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도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도철은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수정은 여전히 화로 집게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를 닦으며 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정아, 괜찮아. 엄마, 수정이 화로 집게를 떨어뜨리고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엄마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수정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철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과 옥수는 부엌에서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수정아, 위험한 일이었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에는 그러지 마. 너까지 다칠 수 있어. 그럼 엄마가 죽을 뻔했잖아요. 옥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과 옥순을 피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청년 정민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쟁 전부터 도철과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철이 형은 안 계세요? 밖에 나가셨어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 일 들었어요. 무슨 일요?
그날 밤 미료 마을에서 다 들었어요. 옥수는 당황했습니다. 형수님과 수정이가 위험해요. 그래도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정민호의 말에 옥수는 놀랐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있어요. 밤에 몰래 태워드릴 수 있어요. 어디로요? 춘천까지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옥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정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수정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정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볼까? 어디로요? 춘천이라는 곳이야, 도시. 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수정의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두렵지 않니? 무서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옥수는 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언제요? 내일 밤. 그날부터 둘은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몇 벌의 옷과 조금의 돈, 그리고 어머니의 혼수품이었던 비녀 하나. 도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정민호가 약속된 시간에 왔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집 뒤편에 세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옥순과 수정은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본 수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무서웠던 곳이지만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은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정아. 어머니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엄마, 오토바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년간의 악몽을 뒤로하고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요?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정민호의 오토바이는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길이라 위험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과 옥수는 정민호의 등에 매달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정민호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네. 수정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큰 길에 접어들자 정민호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춘천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어갈 때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춘천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어요. 일단 일자리부터 찾아야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정민호는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보면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요? 옥순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게요. 새벽 5시 드디어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수정은 처음 보는 도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산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민호가 그들을 작은 여인숙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볼게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옥순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별 말씀 마세요. 형이 옛날 형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정민호는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며 떠났습니다. 여인숙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정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과 수정은 춘천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장도 가보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구경했습니다. 상골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왜 다들 바빠 보여요? 도시는 원래 그래. 모두들 일하느라 바쁜 거야. 하지만 둘러볼 시간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져온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 숙비와 식비를 내면 일주일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소식 있어요. 정말요? 방직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하지만 정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일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급여도 많지 않고요. 괜찮아요. 일단 일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죠. 옥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옥수는 방직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은 시끄럽고 먼지가 많았지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급여는 생활비를 겨우 댈 정도였습니다. 수정은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시골 학교와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학생 수도 많고 공부 분위기도 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고 옷도 다른 아이들보다 초라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강원도 상골에서 왔어요. 상골, 거기서는 곰도 나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수정은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호가 급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철이 형이 자살했어요. 그 말에 옥순과 수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이에요. 형수님이 떠난 후 술을 끊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서를 남겼어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괴물이었다고. 수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무서웠던 아버지였지만 죽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옥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수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됐어요? 마을에서 간단히 치렀어요. 형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그날 밤 수정과 옥수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수정아.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래도 아빠도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옥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위험했을 거야. 우리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니야.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수정은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반에서 상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정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정아, 너는 정말 대단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담임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중학교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너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옥순도 공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반장까지 되었습니다. 급여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옥순 씨, 수고 많아요. 공장장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딸 교육시킨다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힘들어도 보람 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옥수는 공장에서 인정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저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 정말요? 그럼 우리 수정이 꿈을 이루도록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 그날 밤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좋은 선택이었다고. 수정이 꿈을 갖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모든 어려움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수정을 대학까지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옥수는 부업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옥순 씨, 야간에 청소 일자리 있는데 해볼래요? 야간 청소요. 사무실 청소하는 일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돈은 괜찮아요. 옥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어요. 그렇게 옥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2배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정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수정도 어머니의 노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수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그럼 엄마가 덜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수정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모녀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시기를 버텨나갔습니다. 춘천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전환점이 왔습니다. 수정이 전교 1등을 했고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마,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수정이가? 옥수는 기뻐서 수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야.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국수집에서 잔치국수 한 그릇씩 먹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수정아, 우리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네. 엄마, 우리 끝까지 힘내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희망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965년 봄 수정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은 덜었지만 여전히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딸의 꿈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니?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사범대학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옥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딸의 꿈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춘천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성보호소가 생긴 것입니다. 옥수는 우연히 그곳을 알게 되었고 상담사 이선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어요?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요. 옥수는 선뜻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선영은 옥순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옥수는 정말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만 마시려 했지만 이선영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옥수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산골에서의 폭력, 탈출, 그리고 춘천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이선영은 끝까지 들어준 후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딸과 함께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하다니. 대단하다뇨. 그냥 살기 위해서였어요. 아니에요.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선영의 말에 옥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뭔가요? 그때 일어난 일들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예요. 그 말은 옥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부족해서 남편을 잘 못 돌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수정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 뭐려? 우리가 겪었던 일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 수정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엄마,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이제 알겠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그 깨달음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968년 수정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춘천교육대학 초등교육과였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수정이가? 옥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산골에서 폭력에 시달리던 그때를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야. 그날 밤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수정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 저희처럼 힘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옥수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1972년 수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산간 벽지의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엄마, 저 산골로 발령받았어요. 산골. 괜찮겠니?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희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을 테니까요. 수정의 첫 교직 생활은 의미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겨울 방학에 집에 온 수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담임하는 반에 저희 같은 처지의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대요.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많이 의지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네,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975년 수정이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수정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정 씨의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기에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수정은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옥순이 말했습니다. 수정아, 행복해야 해.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1978년 수정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의 희진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수정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아이가 실수를 해도 이해하고 가르쳐 주겠다고. 어느 날 3살 된 희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화나도 때리지 않아요? 그 질문에 수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희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때리는 게 아니야. 다른 집 아빠는 때린다던데요. 그건 잘못된 거야. 절대 때리면 안 돼. 그날 밤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폭력의 사슬을 끊어냈다고. 2024년 현재 수정은 76살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옥수는 86살이 되어 수정의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 희진은 이제 46살이 되어 역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증손자가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렇단다.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수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줬기 때문이지. 지금은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 그날 저녁 수정은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폭력을 내 세대에서 끊어냈다.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폭력은 없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이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랑과 희망뿐이었습니다.